네,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매우 큰데요. 근데 반면에 이쯤 하면 매우 싸진 거 아닌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모시고 시장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제TV 한 4년 만에 오시는 날인데 네, 오늘... 아마 지금 보시면서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네, 오늘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핵심 질문 몇 가지만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변수들이 급락하면 항상 변곡점이었다라는 과거 경험도 있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우선 오늘 한국 증시가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밤에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좀 지수가 재미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크게 국내 증시 먼저 하락 이유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유가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연준에서는요, 1년에 2번씩 의회에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주말에 보니까 딱 열어보니 지금 뭐 연준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한국은행도 빅스텝 하냐 안 하냐를 앞두고 결국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투자 심리도 좀 빠르게 좀 악화되는 게 오늘 시장 좀 악화 요인,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유가가 두 자릿수까지 하락한 건 아니지만 유가가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유가 드디어 이제 하락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디가 고점일지 모를 정도로 상승하는 유가에서 좀 흔들린다면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급격한 이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두들겨 보니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우는 고점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네, 한 20%밖에 안 빠졌고, 근데 나스닥을 계산해 보니 무려 35%씩이나 하락했음을 보면 유가가 급락했을 때 다우 주춤, 나스닥 1%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유가가 흔들리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그 유가가 좀 흔들려 준다면 좀 주말처럼 다우보다는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미리 염두하고 체크해 둬야 되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곡점 얘기하면 시장의 이제 반등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수 대비 신용 잔고가 여전히 좀 아직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연일 크게 감소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향후 지수 상승에는 분명히 좀 가볍게 상승할 만한 요인이 또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처럼 또 시장의 변동성 클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되겠고 또 수익률도 어느 때보다 좀 눈높이도 좀 낮춰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혹시나 이렇게 좀 흔들린다면 여러 섹터로 오늘은 아니지만 여러 섹터로 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2,500, 600은 좀 멀어 보여도 그래 2,400 이하에서는 좀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점차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염두하면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여전히 역시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많이 가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가 결국에는 정말 바닥 어디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가 정말 바닥권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2,400 이하에서는 유가가 흔들리는 그런 것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5% 5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앞서서 3%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22포인트 내려간 7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사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앞에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다우 지수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나스닥 지수는 35%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봤을 때 유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점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럼 많이 빠진 성장주들 위주로 조금 종목별로 선별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뭐 업종과 섹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 궁금해하실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투트랙 전략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종목 시가총액 5위 안에 두세 종목 있죠. 근데 그들 종목만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네. 고점 대비해서 보통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20% 하락하면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S&P 500도 계산해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25% 하락했더라고요. 네, 하락했죠. 근데 그러면 국내로 따지면은 그 해당하는 지수가 2,65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10%가 하락한 지수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 보면은 정말 지금 과연 지수가 2,400이 맞나 싶을 정도 정말 강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쪽이 이렇게 강해? 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모멘텀도 여러 있지만 그래서 고가권에 있는 지수와는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도 관심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IT 쪽도 2,400 이하에서는 모멘텀과 수급 겸비한 종목군들은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2,400선 밑에서는 글쎄요, 인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개인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을 의미 있게 들어올리려면 결국 외국인의 러브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400 밑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게 변한다면 물론 환율이겠지만 환율 외에 지금 국제유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대한 유인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이 말씀해주신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작년에요. 이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관이 40조 이상 매도했거든요. 외국인보다 더 많이 매도했어요. 예. 올해는 좀 외국인이 좀 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조 원 이상 매도했던 연기금이 올해는 1조 원도 매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을 연기금이 이제 4조 원 정도 매수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부분은요. 외국인 수급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달러 환산돼서도 이제 뭐 팔고 싶은 욕구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5월 말부터 조금 강했던 여러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여러 섹터가 올라올 때 보면은 지수 2,600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 조정이 나오더라도 2,600은 지켜질 거야. 그런 강한 투자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도 여러 섹터가 순환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중요한 수급은 뭐였냐면 기관이었거든요. 5월 13일, 17일, 20일 정말 2,550까지 와서 2,500 깨지냐 안 깨지냐 할 때 기관이 이 3일 동안 2조 원을 매수하면서 2,600을 지켰기 때문에 종목별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너무나 중요한데 진짜 뭔가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좋은 흐름.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선순환이 나와야 지수도 안정을 찾아갈 텐데 종목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뭔가 2,600을 계속해서 사수했었던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가져보고 있어서 오늘은 외국인이 뭐 장 시작하고 5분, 10분 만에 뭐 진짜 현선물 너무 많이 팔고 있어서 그렇죠. 오늘은 조금 시장이 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기관 수급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더 집요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관들의 수급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기관들이 하단은 받칠 수 있을지언정 위에 상승 모멘텀은 좀 약하다라는 게 대부분 통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수급을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자, 기관들이 그렇다면 나홀로 이 지수의 반등을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워낙 산재에 있는 살펴봐야 될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더라도 지금 2,700, 그러니까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약세장에서의 반등 계속 하락할 수 없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1년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약세장에서의 반등을 보통 우리가 랠리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도 하는데 네. 최근 저점을 이제 어디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한 10% 수준의 상승은 바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면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저점 대비해서 한 10%의 상승, 10%의 상승도 200포인트 이상인 거거든요. 생각보다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2,700은 좀 어렵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한 10%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째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기관들이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반등 시점은요. 네. 이게 참 중요한데 유가가 흔들리는 것께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떠나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7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7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귀국해서 돌아왔는데 M&A 관련돼서는 노코멘트를 했지만 괜찮았다,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네, 말을 했죠. 네. 근데 거기에는 짧지만 명료하지만 여러 가지의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5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450조 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다고 얘기했고, 이게 2주 후에 바로 유럽 출장을 갔음을 봤을 때는 물론 그날이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신경영 선언을 한 날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출장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간 출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22일에도 당정에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번 정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심이 매우 많음을 봤을 때는 이번에 출장에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매해 7월 초에 열리는 그 썬밸리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 정말 억만장자 거물들, IT 거물들이 참여해서 M&A와 전략적인 그런 경영 관련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도 참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보다는 7월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든 삼성전자 지금 주주분들이 500만이 넘는데 그런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선물 보따리가 7월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8.15 특별 사면을 또 이렇게 원한다고도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7월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조금 이제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보따리가 7월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도 7월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인플레 잡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또 7월부터가 조금 살펴봐야 될 이슈도 여러 개 있어서 물론 사우디 방문, 시진핑과의 통화 등 그래서 7월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언제 반등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는 유가가 흔들리는 전제하에서 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또 금리 올리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7월이 좀 6월보다는 7월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도 좀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 오늘 모셔가지고 오늘 장이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시죠? 네. 7월 달이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가는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7월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향후 하반기 M&A로 메이크업 한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M&A 딜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확대된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6만 전자가 깨졌는데요.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제가 5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450조 원 투자한다고 5년 동안 투자한다는 걸 발표했는데 그때 나는 목숨 걸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450조가요. 뭐가 좀 약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삼성전자 6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를 합쳤을 때의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그 몸집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정말 목숨 걸고 투자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이하는 시가총액 400조 원 이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또 물가 못 잡은 상태에서 경기 둔화되면 어떡하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많이 굉장히 우려하시거든요. 근데 역사상에서 봤을 때는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파기되면서 그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지금 환율 가치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와 다르게 미국 달러 가치가 견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물론 지수가 하락하면 2,350 하락하면 또 2,300 이하, 뭐 2,100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신용잔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개인분들을 뭐 7만 원 초반에서 2천 원 넘게 지금 신용잔고가 늘었기 때문에 6만 원까지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뭐 5만 7천 원일지 5만 5천 원일지 모르지만 시가총액 400조 원에 해당하는 6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힘들지만 좀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좀 마음을 먹고 좀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뭐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단기적인 수급은 삼성전자만의 신용잔고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6만 전자 밑에서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네.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상희 이사님은 자주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좋은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